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지난주 노상태 선생님에 이어서 챕터 4, 5를 발표하겠습니다. 챕터 4의 제목은 To Development and Disturbances in Number and Shape of Teeth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상과 비정상 치아 발육 기전에 대해 볼 것이며 두 번째로는 임상적 관점으로 유치열에서의 수적 변이, 영구치열에서의 수적 변이, 결손치를 가진 어린이의 치료 및 형태적 이상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치아 발육의 기전부터 보시겠습니다. 박스 4.1은 치아 발육 단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한 단계씩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Initial stage에서는 dental plaque, 즉 치판의 하방의 메젠카임 쪽으로 싹을 틔우는 구강 상피의 비대로부터 시작됩니다. Bud stage에서는 메젠카임이 더 응축하여 상피의 성장과 접힘을 유도합니다. Cap stage에서는 상피가 급속도로 성장하여 시그널링 센터인 에나멜 낫이 형성됩니다. 또한 치아의 모양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벨 스테이지에서는 상피의 추가 접힘 및 성장에 의해 치아 교두의 위치와 높이가 설정되며 상하모세포와 범낭모세포가 분화되어 각각 상하질과 범낭질의 세포의 기지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교두 끝에서 시작하여 치경부 쪽으로 진행되며 미래의 CEJ에 도달하면 치근 발달이 시작됩니다. 벨 스테이지에서는 영구치가 유치 싹의 상피로부터 발육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치관 발육이 완성되고 치근 발달이 시작하고 맹출을 시작하는 시기를 maturation stage라고도 합니다. 치아 발육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기전은 상피세포와 간엽세포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치아 발육이 시작되는 이니시에이션에서는 상피가 형성할 치아의 종류와 간엽세포의 오돈토제닉 운명을 결정하며 bud 스테이지에서는 간엽세포가 상피의 조직학적 분화 및 치아의 모양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치아 발육을 조절하는 분자들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치아의 발달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피와 간엽세포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신호 네트워크입니다. 신호 분자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는 진화 과정에서 놀라울 정도로 보존되었음을 보여줬는데 동일한 신호가 모든 종의 배아에서 거의 모든 기관의 발달을 조절하지만 기관과 발달 단계에 따라 신호가 다른 반응을 유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신호는 몇 개의 작은 패밀리에 속해 있는데 이 중 4개가 대부분 연구되었으며 이들은 치아의 발육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Hedgehog, FGF, BMP, Wnt입니다. 이 신호들은 초기 치아 상피에서 발현되어 치아의 발육의 개시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또한 간엽에서부터 상피로 신호를 돌려받아서 상피의 접힘을 개시하고 형태 발생도 시작합니다. 치판, 에나멜 낫같이 치아 발육의 개시와 치관 형태를 조절하는 신호 중심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치아 상피와 간엽세포 사이의 상호작용과 그들에게 얽힌 매개 신호와 전사 인자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치아 형성 프로그램을 이루고 있습니다. 치아 발육 장애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치아 발육 장애는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의 변화, 치아의 크기와 모양의 변화, 석회화 조직, 범낭질, 상하질 및 백악질의 결함으로 인한 세포의 기질의 구성의 결함, 치아의 맹출 문제 등이 있습니다. 챕터 4의 두 번째 소단원은 임상적 관점입니다. 먼저 치아 발육의 연대기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짤족입니다. 무조건 외우면 됩니다. 유치의 석회화는 태중 14에서 18주에 시작되어 출생 시의 치관은 절반 정도 석회화가 되어 있습니다. 유치 치관은 1년간 완전히 형성되며 치근은 만 3세 정도의 형성이 완료됩니다. 영구치의 석회화는 출생 시 6번부터 시작되고 절치와 견치는 1살에, 소구치와 제2대구치는 2~3살에, 제3대구치는 가장 늦게 8살에서 11살에 시작됩니다. 보통 하악이 상악보다 발육이 빠르고 여자가 남자보다 반년 정도 빠릅니다. 다음으로 유치열의 numerical variation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하이포돈티아는 선천적 결손이 제3대구치를 제외하고 6개 미만으로 정의되며 올리고돈티아는 6개 이상으로 정의됩니다. 아노돈티아는 모든 유치열 그리고 또는 영구치열의 선천적 결손을 뜻합니다. 그러나 매우 드뭅니다. 영구치열의 numerical variation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하이포돈티아는 유치열기보다 영구치열기에서 더 자주 발생하며 발생률은 하악 제2소구치, 상악 측절치, 상악 제2소구치, 하악 중절치 순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35, 45번 컨제니털 미싱을 가진 환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과잉치는 상악 정중 과잉치가 가장 흔하고 상악 측절치 부위가 뒤따르는데 클레이도크레니알 디스플라이지아 등 전신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서 매우 흔합니다. 이렇게 치아가 적거나 더 많은 아이들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유치열에서는 매우 심한 올리고돈티아 또는 아노돈티아가 아닌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말을 용이하게 하고 심리적 지원을 위해서 복잡하지 않은 보철물이 추천됩니다. 그러나 영구치의 선천적 결손은 철저한 치료 계획과 다양한 치료법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영구치의 광범위한 결손은 소아치과, 교정과, 보철과, 외과 등 여러 과의 협진이 강력하게 추천됩니다. 책에 있는 피규어 같이 보시겠습니다. 피규어 4.7 보면 12-22의 컨제니털 미싱을 보이는 15세 남한으로 스테인리스 스틸 퓨즈드 포셀린으로 온레이 브릿지를 한 사진입니다. 피규어 4.8은 31-41의 컨제니털 미싱을 보이는 18세 남한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아서 상악의 정출로 인한 프론탈 콜랩스와 딥바이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엑토더멀 디스플라지아를 가진 환자입니다. A는 2살 때 사진인데 코니칼 쉐입의 50일, 60일을 볼 수 있습니다. B에서는 3살 때 50일, 60일을 레진으로 수복하고 RPD를 넣은 사진입니다. C는 4살 때 사진인데 하악은 완전 무치악이며 상악은 영구치가 16, 11, 21, 26만 있습니다. D는 6살에 하악의 2개의 픽스처를 심은 사진입니다. E는 7살에 상하 둘 다 RPD를 넣은 사진이며 F에서는 8살에 상악 중절치의 맹추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G에서는 10일, 20일에 temporary crown 및 상하 RPD가 들어간 18살 사진이며 H는 20살의 팔로우업 사진입니다. 5번째로 형태적 이상입니다. 우선 치아 크기의 변이를 보자면 마이크로돈티아는 정상보다 작은 치아, 매크로돈티아는 정상보다 큰 치아로 정의됩니다. 마이크로돈티아는 상악 측절치에서 저희가 흔히 페그라테랄이라고 부르는 외소치가 흔하고 사랑니에서도 흔합니다. 매크로돈티아는 그림 4.10처럼 더블투트랑 혼돈될 때가 많은데 매크로돈티아는 극히 드물고 선천성 반안면 비대증에서는 발육 단계의 차이와 함께 영향을 받은 쪽에서 거대증이 일방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6세의 반안면 비대증을 오른쪽에 가진 여환입니다. 좌측과 우측에서의 크기와 발육 단계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B 파노라마 사진에서는 좌측과 우측에서 6번의 발육 차이가 확연히 보입니다. 비대증을 가진 오른쪽이 발육이 훨씬 빠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치아 형태의 변이를 보시겠습니다. B에서 E는 저희도 임상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친해치, 치회치, 카라벨리 교두, 상악 측절치의 설측구입니다. 그림 4.12는 A의 cusp shaped cingulum of central incisor를 나타내는데 저는 아직 이렇게 심한 변이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치아종도 치아 기관 형성 과정의 장애로부터 발생하는데 가장 흔한 치성 기원의 종양입니다. 컴파운드처럼 치아 경조직이 분명하게 구분될 수도 있고 컴플렉스처럼 무정형한 치아 유사 물질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surgical extraction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치아의 발육과 치아 형태 및 수의 이상에 대해 보셨습니다.